안녕하세요. 공공주택연구소의 찬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왜 대출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조금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대출에 대해서 막연히 겁을 내시는 분들도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출을 잘 쓰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일단 제가 먼저 받아봤던 고지서 상에 보증금은 2,600만 원일 때 27만 원입니다. SH공사나 LH공사의 경우 상호전환이라고 해서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리면 이제 임차료를 낮추거나 혹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안내받은 최고 금액은 5,558만 원에 10만 8,600원이었고요. 그 아랫대에서 제가 물어봤던 금액은 대략 이러합니다. 아마 호실마다 약간의 가격 차이는 있을 텐데 대략적으로는 여기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5,558만 원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없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7만 원에 27만 이제 2,600만 원이 있으시면 괜찮겠지만 그만큼 없으신 분들은 520만 원을 준비를 하시고 계약금으로 200여만 원을 내시고 추가적으로 200여만 원을 내신 다음에 이제 2,080만 원을 대출 받으면 이제 이자 대략적으로 1.3% 기준입니다. 2,253원과 27만 원을 더한 27만 2천 원 정도를 내게 되겠죠.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대출을 풀로 올리고 본인 돈이 이제 1,111만 원 이상 있으실 경우에는 200만 원 가까이를 넣고 나머지 금액을 대출할 시에 이자가 4,816원, 네, 절사하면 4,817원 정도가 되겠네요. 대략 11만 2천 원 정도 상당으로 이제 월세를 내고 사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1,111만 원 가량의 자기 돈이 있을 경우입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대출에 대해서 볼 건데요. 먼저 제가 지금 받고 있는 KB주택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3.2%에 이제 추가 가산금리 0.2%를 더한 3.4%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3.4%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금리일 수도 있고 낮은 금리일 수도 있는데요. 일반 시중은행에서 받는 금리로는 낮은 금리지만 정책금융금리와 비교한다면 높은 금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자 납입 금액이 월 61,735원이나 되네요. 아무래도 다른 대출에 비해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받으시는 대출은 아무래도 주택도시기금이나 아니면 서울시의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제도를 쓰실 건데요. 이 제도 역시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최대 7천만 원까지만 지원을 하고 90%를 지원합니다. 금리는 1.0%로 아주 저렴합니다. 다만 이 상품의 경우에는 제한이 있는데요.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와 부모의 소득 역시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 주택의 경우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옥탑방이 불법 건축물이면 안 된다는 소리고요. 다중주택 이제 고시원이나 혹은 이제 하숙 같은 주택은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공공임대주택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공기업 LH공사, SH공사, 지자체에서 공급한 주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서울시 임차보증금 제도를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음에 보게 되는 경우의 수는 주택도시기금인데요. 일단 개인 상품 전체를 보면 중소기업 중기청 소위 중기청 대출이 있죠. 이 경우에는 1.2%로 제가 계산했던 1.3%보다 조금 더 낮은 금리의 상품입니다. 이것을 사용하실 수 있다면 사용하시는 게 최선이고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월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월세를 대출받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는 상품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제외를 하고요. 천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전세라고 해서 조금 쭈삣쭈삣하실 수 있는데 보증금 대출도 되는 상품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 상품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금리의 경우 1.5에서 2.1%입니다. 이것은 소득 구간에 따라서 조금씩 대출 금리가 바뀌는 부분이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완전 고정은 아닌 변동금리지만 그렇다 해도 3.4%나 뭐 그 이상인 은행 금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품입니다. 이제 임차 면적 85m 제곱 이하의 주택, 어지간한 건 다 되고요. 호수가 구분돼 있고 전입 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즉 고시원 빼고는 어지간해서 되고, 그리고 쉐어하우스의 경우 이제 공공주택 혹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제 제한이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억 이하의 주택에 지원되므로 지금 공공주택에서 쓰기엔 참 좋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죠. 뭐 부부 합산 소득 기준으로 이렇게 잡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2.1%를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중 은행 금리보다는 조금 더 낮게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상품의 경우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원하실 때 허그 보증가 HF 보증을 선택하게 되시는데요. 허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보증료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 목적물에 따라서 보증 여부가 좀 결정되긴 하고, 이제 HF의 경우에는 신청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서 바뀝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허그로 진행하려고 했다가 HF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허그는 정확하게 2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되고 HF는 기간 자체가 없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저는 HF로 했습니다. 제 개인 신용으로 충분히 HF로 진행 가능했기 때문에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은행에 따라 금리나 보증료는 특별히 달라지지 않고 지점에 따라서도 금리나 이제 보증료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각 이사하시는 집 가까운 지점이나 혹은 본인이 가기 좋은 지점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을 선택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이제 이벤트가 있어서인데요. 신한은행의 이벤트인데 버팀목 이제 주택도시기금의 상품을 이용할 시에 이제 쏘를 이용해서 응모를 하게 되면 이제 무조건적으로 1만 원을 계좌에 넣어주고요. 200명에 한 명 200만 원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2022명 중 한 명을 이제 2022만 원을 줍니다. 그런 관계로 이제 이벤트를 굳이 응모하시려는 분의 경우에는 이제 신한은행을 쓰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